고등어 한 마리를 구우면서 껍질이 까맣게 탈 때까지 구워야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바삭함 뒤에 숨어 있는 건강의 적신호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식품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지설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 건강과 관련된 식생활 연구에 매진해왔고,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삭한 생선구이가 우리 간과 대장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은 살리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70년 넘게 생선구이를 해오셨습니다. 껍질이 바삭바삭해야 제맛이지라며 고등어를 까맣게 탈 때까지 구우시는 게 자랑이셨죠.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와 깜짝 놀라셨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말이에요. 사실 생선을 까맣게 탈 때까지 구우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등어 한 점을 적당히 구웠을 때보다 껍질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 구우면 벤조피렌 농도가 무려 10배에서 20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담배 연기를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도 발암물질까지 함께 들어간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진 생선을 특히 좋아해서 노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노릇노릇하게, 바삭바삭하게라는 문구를 자주 들으시죠?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탄 음식이 더 맛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바삭함이 건강의 함정일 수 있어요. 벤조피렌은 특히 간과 대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왜 소화기 암이 먼저 반응할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가장 먼저 간과 대장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간은 독성 물질을 걸러내려다가 오히려 더 독한 물질로 바뀌기도 하고, 대장은 탄 찌꺼기들이 직접 닿으면서 점막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구운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보면 간암과 대장암 발생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런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독성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방법들을 통해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유용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이 까맣게 타는 건 단순히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열분의 반응을 일으키면서 벤조피렌 같은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마치 화학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탄맛의 정체가 바로 이런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에요. 온도가 핵심입니다. 150도 정도에서는 벤조피렌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200도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50도에서는 10배, 300도에서는 10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보통 생선을 구울 때 사용하는 온도가 이미 이 위험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숯불에서 구울 때와 가스불에서 구울 때, 전기그릴에서 구울 때 각각 다른 온도와 발암물질 생성량을 보입니다. 숯불이 가장 높은 온도를 내는데 직접 화염 부분은 무려 1000도까지도 올라가요. 가스불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란 불꽃 중심부는 800도를 넘기거든요. 전기그릴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그래도 250도는 기본이에요. 특히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생선에서 나온 기름방울이 불꽃에 떨어질 때예요. 이때 생기는 연기가 다시 생선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유해물질을 코팅하게 됩니다. 마치 독성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아요. 기름이 탈 때 나는 그 하얀 연기가 바로 벤조피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생선을 구우면 더 위험해요.
생선 종류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고등어와 삼치처럼 기름기가 많은 생선일수록 탄화 속도가 빠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는 지방이 약 15%에서 20% 정도 들어있어요. 이 지방들이 열을 받으면 쉽게 변성되면서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죠. 연어나 꽁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지방산 구조 자체가 열에 불안정해서 쉽게 변성돼요. 반면 흰살 생선인 조기나 갈치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지방 함량이 5% 미만이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단백질도 고온에서는 변성되면서 유해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껍질과 뼈 주변이 특히 까맣게 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위라서 열이 집중되고 탄화가 더 빨리 진행되거든요. 생선의 배 부분, 특히 내장이 있던 자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과 단백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연소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조리 환경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세기가 셀수록, 자주 뒤집을수록 유해물질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익히려면 자주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자주 뒤집으면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서 산화 반응이 더 활발해져요. 바람이 불면 불꽃이 더 활발해져서 온도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야외에서 바비큐를 할 때 바람이 불면 불이 더 세게 타오르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거든요. 환기 상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구우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순환하면서 생선 표면에 더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생선을 구울 때는 반드시 환기팬을 돌리거나 창문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도구 자체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 사용한 석쇠나 그릴팬에는 이미 탄 찌꺼기들이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 다시 가열되면서 추가적인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조리도구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화학 반응이 우리 식탁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피할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벤조피렌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간으로 갑니다. 간에는 해독 효소가 있어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몸의 정화 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독한 대사산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쓰레기를 태우려다가 더 독한 연기가 나오는 것과 같아요. 원래 벤조피렌보다 무려 1000배나 더 독성이 강하거든요. 이게 바로 간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입니다. 독을 빼려다가 더 독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상적인 유전자 복제를 방해하고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런 오류가 누적되면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결국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어요. 간세포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지만 계속되는 손상 앞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간세포 재생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상은 계속 쌓이는데 회복은 느려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납니다. 탄 찌꺼기들이 대장 점막을 직접 자극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소화할 때 나오는 담즙산과 이 탄 찌꺼기들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로 염증이 더 심해져요. 담즙산 자체도 농도가 높으면 발암성이 있는데 여기에 벤조피렌까지 더해지니까 위험도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유해물질들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정상적으로는 하루나 이틀이면 배출될 것들이 사나흘, 심하면 일주일까지도 장에 머무르면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라면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알코올과 니코틴이 벤조피렌의 독성을 증폭시키거든요. 알코올은 간의 해독 효소를 바쁘게 만들어서
벤조피렌 처리를 늦추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독성 물질의 배출을 방해해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효소 활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빠져나갈 독성 물질들이 70대가 되면 일주일 이상 몸에 머물기도 해요. 그러니까 독성이 농축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마치 배수구가 막힌 욕조에 물이 계속 고이는 것과 같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이 물질은 우리 몸의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하는데 6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도 노년층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만성 염증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위험합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독성 물질이 더 쉽게 조직으로 침투할 수 있거든요.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져서 세포 손상이 누적되기 쉬워요.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거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독성 부담이 가해지면 간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최근 노년층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통해 우리 몸이 공격받고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생선구이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독성은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선을 고를 때부터 달라져야 해요. 너무 작은 치어보다는 중간 크기 이상으로 선택하세요. 작은 생선일수록 체내 지방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일부분에 지방이 몰려 있거든요. 손바닥 크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집에 오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키친타월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껍질이 찢어지지 않게 살살 두드리듯이 말려주시면 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기름이 튀면서 온도가 불균등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일부분만 과도하게 타게 되거든요. 이제 마법 같은 재우기 작업입니다. 올리브유 1스푼, 레몬즙 반 스푼, 파슬리 조금을 섞어서 15분간 재워주세요. 올리브유의 성분이 고온에서 생기는 유해물질을 억제해줍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비린내를 없애는 동시에 항산화 작용을 해요. 파슬리에는 발암물질과 결합해서 배출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생강즙과 간장, 로즈마리로 20분간 재우는 방법도 훌륭해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간과 대장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막을 형성해줍니다. 로즈마리의 로즈마린산은 벤조피렌 생성을 무려 50%까지 억제할 수 있어요. 간장의 아미노산들도 단백질 변성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된장에 양파즙과 꿀을 조금 섞어서 얇게 발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된장의 한 성분은 열안정성이 뛰어나서 고온에서도 보호 효과를 유지해요. 양파의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꿀의 당분은 표면의 보호막을 만들어 직접 화염을 차단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불과 연기를 차단하면서도 감칠맛이 더해져요. 구울 때는 직접 화염에 닿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숯불 위에 세라믹 그릴이나 호일, 석쇠를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온도는 낮추면서도 골고루 익힐 수 있어요. 세라믹은 열 전도율이 낮아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막아주고 호일은 기름방울이 불에 떨어지는 걸 차단해줍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다면 180도에서 미리 익힌 다음 마지막 60초 정도만 토치로 겉면을 살짝 그을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은 바삭하면서도 유해물질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토치를 사용할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고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뒤집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뒤집지 마시고 한 면이 70% 정도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 주세요. 자꾸 뒤집으면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서 산화가 더 진행됩니다.
구운 후에는 탄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 주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껍질이 새까맣게 탄 부분, 지느러미 끝부분, 꼬리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세요. 이런 부위에 벤조피렌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사용한 석쇠는 완전히 세척하고 건조시켜 주세요.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하룻밤 놔둔 다음 뜨거운 물로 헹구면 탄 찌꺼기가 쉽게 제거됩니다. 탄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다음에 조리할 때 추가적인 유해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마지막으로 조리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으시면 활용해 보세요. 표면 온도가 200도를 넘지 않게 유지하시면 벤조피렌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몇 번 해보시면 감각적으로 적절한 온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더 고급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푸념 맛을 좋아하신다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저온 스모킹을 시도해보세요. 다 우린 녹차잎이나 홍차잎을 말려서 설탕 한 스푼과 함께 팬에 넣고 가열하면 달콤한 훈연향이 나와요. 옥수수 속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시장에서 옥수수를 사서 먹고 난 속대를 말려두었다가 잘게 부수어서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쌀겨나 왕겨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방앗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연기가 부드럽게 나와서 생선에 고소한 향을 줍니다. 더 간편하게는 액상 스모크나 훈제 소금을 활용하세요. 대형마트 양념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액상 스모크는 구운 후에 붓으로 살짝 발라주시면 되고 훈제 소금은 굽기 전에 뿌려주세요. 노년층에게는 염분과 당분 조절이 특히 중요해요. 생선을 재울 때 소금과 설탕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로즈마리, 타임, 바질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이런 향신료들은 혈압과 혈당 부담도 줄이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마늘과 양파를 끓인 물에 식혀서 생선을 30분간 담가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황화합물이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끓는 물에 마늘 5쪽과 양파 반 개를 넣고 10분간 우린 다음 완전히 식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된장을 활용한 재우기 방법도 있어요. 된장 2스푼에 꿀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섞어서 생선에 얇게 발라주세요. 된장의 성분은 열에 안정적이어서 고온에서도 보호 효과를 유지합니다. 조리도구 선택도 중요해요. 에어프라이어는 온도 조절이 정확해서 초보자분들께 추천합니다. 180도에서 미리 익힌 다음 마지막 60초만 토치로 겉면을 살짝 그을려 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고려하신다면 기존 가스레인지에 두꺼운 주철 팬을 올려 사용하세요. 팬 바닥에 굵은 소금을 한 줌 깔고 그 위에 호일을 올린 다음 생선을 놓으시면 더욱 안전해요. 환기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대각선으로 열어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 하고 주방 환풍기는 최대 풍량으로 틀어주세요. 연기가 다른 방으로 퍼지지 않게 주방 문도 닫아주시고요. 식사 후에는 녹차를 마시면 카테킨 성분이 해로운 물질과 결합해서 무력화시켜줘요. 하루 3잔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도 함께 드시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독성 물질 제거를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구이 요리를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도구 점검이 필요합니다. 석쇠나 팬의 탄 자국은 완전히 제거하고 환풍기 필터도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완고한 탄 찌꺼기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1:1 비율로 섞어서 하룻밤 담가두세요. 구운 생선은 냉장고에서 이틀 이상 보관하지 마시고 냉동할 때는 랩으로 단단히 싸서 공기를 차단해주세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맛있는 생선구이를 더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맛있는 생선구이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조리하시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거든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레몬즙으로 재우기만, 내일은 호일 깔기만 시도해 보세요.
특히 탄 부위 제거는 오늘부터라도 바로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위험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시면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에어프라이어 같은 비싼 도구는 나중에 구입하시고 우선은 호일과 석쇠만 추가해도 충분해요. 허브나 양념들도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입맛에 맞는 걸 찾아가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화력 조절이 어려워서 서리거나 너무 익힐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탄 생선을 드셔서 걱정되신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세포는 손상되어도 재생이 가능하고 대장 점막도 2주일이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상 관리도 놓치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독성물질 배출이 빨라져요.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우나나 반신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하루 8잔 정도 드시고 스트레스도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독성물질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명상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건강한 식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생선구이는 우리 식문화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포기할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맛있는 생선구이도 안전하게 즐기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